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뉴쌤이에요. 오늘은 일상생활 지원 중에서 네 번째 시간 노인의 영양관리와 식사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죠. 영양, 음식에 대한 영양분이죠. 우리 몸에 들어오는 중요한 물질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얻냐? 그렇죠. 음식을 통해서 얻어요. 자, 그러면 우리 혀는 이 맛세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줄어든다고 했죠. 그래서 신맛과 쓴맛은 잘 느끼고 단맛과 짠맛은 잘 못 느껴서 나도 모르게 설탕 많이 소금 많이를 따라가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미각과 냄새를 맡는 후각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음식이 맛있는지를 잘 모르게 되고 먹고 싶어하는 욕구가 줄어들게 되죠. 이 타액도 줄어들어요. 타액, 침이죠. 하루에 적어도 1200에서 1500cc 나오는데 이 침이 좀 줄어들면서 입이 마르죠. 침 속에는 이 푸티알린이라는 소화를 시키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위액 속에는 위산이 들어있고 위산 속에 이제 펩신이 또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각종 소화 효소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장 운동도 이제 좀 줄어들어요. 소화관의 연동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장 운동이고 그것을 장 맥박이라고 해요. 우리가 심장의 펌프질을 맥박이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장도 꿈틀꿈틀하는 장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칼슘이 줄어들고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치아가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치아의 손실, 이런저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영양의 불균형이 찾아오게 되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영양의 불균형이 찾아오는 것은 또 노인마다 각자 앓고 있는 이 만성질환 때문이죠. 이 만성이라는 뜻은 한 가지 병을 90일 이상 앓은 것을 말해요. 90일 이상 치료받은 것, 그래서 오래 묵은 것, 오래되고 늙고 다른 병을 만성질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 동맥경화, 그 다음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죠. 자, 이렇게 만성질환으로 약을 먹게 되고 병을 갖고 있으면 입맛도 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노인에게 있어서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섭취하는 방법이 음식이면 더 좋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죠. 자,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분해하고 버려지는 것을 대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몸의 에너지를 최소의 열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최소로 쓰는 단위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 어릴수록 젊을수록 기초대사량은 크죠. 그렇지만 이제 노인은 이제 자식을 낳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몸에 과격한 운동을 할 나이는 지났죠.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기초대사량이 감소한 것을 이 몸이 감지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요구하는 그 요구량도 줄어들어요. 요구량이 줄어드니까 나도 모르게 많이 먹는 과잉 섭취를 피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거와 상관없이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이제 비만이 또 오게 돼요. 노인에게 비만. 근데 이제 이 기초대사량만큼만 우리가 평소에도 먹는다면 비만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쁜 점은 기운이 없다는 거죠. 기운이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자, 노인에게 있어서 비만은 나쁘다. 근데 꼭 그렇게 100%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살이 이제 좀 찌면은 근력, 힘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 쪽에 살이 없으면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허리가 자꾸 더 굽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비만은 꼭 100% 나쁘다 이건 아닌데, 그렇죠. 적당한 체중은 좋다. 비만은 좀 나쁘다. 이렇게 많이 나쁘다가 아니라 좀 나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비만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세포수가 많은 것을 말해요. 지나치게 꽉 찼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평균 세포수는 60조인데 이거보다 세포수가 많아지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먹여 살릴 식구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장인 아버지는 많은 피를 뿜어내야 되고 골수는 그만큼 많은 피를 또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전신의 피의 양은 많이 돌아야 돼요. 왜냐면 모든 세포는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을 받아 먹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뚱뚱한 사람이 빈혈이 있고 날씬한 사람이 오히려 빈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만을 의사들이 나쁘다고 보는 이유는 세포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많은
그 에너지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많이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만이 되기 위해서 뭘 했죠? 먹었죠. 많이 먹으면 우리 몸 밖으로 버려지는 양도 많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기계를 그만큼 많이 돌린다. 적게 먹으면 기계를 좀 적게 돌린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시는 분들을 인터뷰하면 그렇죠. 소식한다. 소식하고 즐겁게 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을 예방하고 영양 불량을 신경 써서 식사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이 노인에게 있어서 비만은 또 골치 아픈 이유가 그렇죠. 이 운동을 해서 살을 좀 빼셔야 되는데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운동을 잘 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살을 빼는 운동을 과격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노인의 비만은 운동량을 많이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좀 관리하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3대 영양소는 뭐니 해도 단백질이에요. 왜냐면 단백질이 우리 조직의 기본 세포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뼈, 기둥이 되는 뼈, 칼슘이죠. 그리고 살과 뼈 사이를 돌아다니는 중요한 물질이 바로 피예요. 피는 철분이라는 고급 단백질 영양소가 들어와줘야 이 건강한 피를 만들어요. 그래서 단백질, 칼슘, 철분이 우리 몸의 주가 되는 영양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의 기타 등등 밸런스를 맞추는 물질이 바로 비타민이 되겠어요. 그러면 노인의 경우 체질량 지수가 24인 경우, 24 이하인 경우에는 영양 불량으로 간주하고 27 이상 있을 때는 비만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이제 비만이라는 건 지나치게 꽉 차고 세포수가 많아진 거야. 먹여 살릴 식구수가 많아진 거죠. 그러면 피는 많이 만들어지고 압력은 더욱 세지니까 기존에 있는 고혈압이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순간 췌장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췌장액을 많이 소모시키죠. 그래서 췌장 속에 들어있는 인슐린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병 있는 환자가 살을 좀 빼면 예를 들어 1kg를 뺀다 그러면은 10씩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젊은 의사들은 고혈압이 발견되었을 때 바로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죠. 기존의 몸무게에서 몇 킬로나 더 찌셨나요? 물어봐요. 그러면은 3, 4kg를 좀 빼고 그 뒤에 다시 한번 관찰해 보죠. 이렇게 말을 하는 닥터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살을 좀 빼면은요, 수치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비만으로 인해서 이런 수치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살을 빼면은 확실히 좋아지지만 살을 빼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혈압이라는 것은 140에 90을 말해요. 아버지인 심장이 혈액을 빵 하고 내보내는 첫 번째 압력을 최고압이라고 해서 120이 표준이죠. 그리고 이제 그 빈 공간으로 피가 다시 찰찰찰 차서 그 주머니가 꽉 차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바로 80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최고압에서 뒤에 이한압을 빼면은 40이 나오죠. 120에서 80을 빼면 40이죠. 그래서 앞에서 뒤를 빼었을 때 40이 나오면 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120에 80이 이 정상인데 이 정상 수치에서 지나치게 올라간 상태를 높은 압력이다. 그래서 하이퍼텐전, 고혈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한번 압력이 올라가면 계속 압력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올라간 그 지점을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압력이 항상 수평을 이루게 하는 약을 드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항고혈압 약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본태성 고혈압이에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고 어느 날 40에 50에 뒷골이 땡겨서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높게 나온다. 한 2주를 계속해서 측정했는데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온다. 이랬을 때 고혈압으로 진단을 때리죠. 자, 이 균형이 되는 이 부분보다 낮은 것을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사실 높은 파도는 바위를 때려 부시지만 잔잔한 파도는 바위를 부시지 않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압력은
나를 언제 때려눕힐지 몰라요. 하지만 낮은 압력은 나에게 큰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혈압은 크게 병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잘 먹고 그러면 혈압이 좀 올라오죠. 오히려 연세 드셔서 저혈압이시면은 이분은 고혈압이 오실 확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60 이하는 이제 저혈압으로 보고 140 이상은 고혈압으로 보죠. 우리는 언제 건강하냐?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나를 받아주면 건강한 거고요. 보험회사에서 당신은 이제 고혈압이 있어서 우리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이제 나는 이제 인간 중고차가 된 거죠. 이제 재생산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출산을 잘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고혈압 당뇨가 있어도 보험을 들어주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런 만성질환이 있으면 보험을 들지 못했었죠. 자, 140에 90은 고혈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은요, 우리가 공복의 혈당을 80에서 110까지를 정상으로 봐요. 공복이라는 건 빌공자의 배복자예요. 배가 텅텅 비었다.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은 비어있는 상태예요. 비어있는 상태에 피 속의 포도당 수치가 80에서 110 사이를 유지하면 이분은 췌장이 건강하신 거예요. 당뇨라는 것은 포도당 소변을 보는 병이에요. 포도당이라는 것은 우리 60조의 세포를 먹여 살리는 진기예요. 진기. 그래서 예전에 효자가 있었어요. 효자가 한의사를 찾아와요. 아이고, 의원님, 어서 와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먹기는 많이 먹는데 빼빼 말러가요. 그래서 이제 의원이 효자의 집에 가죠. 그리고 환자한테 오줌을 싸라고 해요. 그리고 오줌을 찍어 먹어요. 아이고, 이거 달달하네. 이거 말이요, 이거는 내가 못 고쳐. 이것은 말이요, 그렇지, 진기가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서 못 낫는 병이야. 이렇게 진단을 때린다는 거죠. 그 진기가 바로 지금의 포도당을 말해요. 우리가 먹는 에너지는 대부분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우리 세포 속에 인슐린이 갖다가 넣어줘서 우리 세포가 이렇게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거나 또는 양이 너무 적으면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을 떠돌다가 소변을 볼 때 그대로 방출 나가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이 먹어요. 다식, 물도 많이 먹어요. 다음, 그런데 많이 싸요. 다뇨. 그래서 갈증이 생겨요. 다갈. 고로 살이 빠져요. 체중 감소. 그래서 50, 60 드신 분들이 이유 없이 살이 빠지면 병원에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뇨를 의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암 같은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는 신호죠. 자, 그래서 공복의 혈당이 120 이상 나오면, 텅텅 비었을 때 120 이상 나오면 그것은 당뇨를 의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그것을 저혈당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당뇨 환자라는 것은 80에서 110 사이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혈당이 올라가고 또는 지멋대로 혈당이 떨어지는 사람을 당뇨병에 걸렸다고 하죠. 그래서 당뇨의 치료는 그 시점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관리예요, 관리. 왜냐하면 한번 고장난 췌장은 다시 고칠 수가 없어요. 당뇨병이 완벽히 낫는 방법은 건강한 췌장을 이식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췌장을 이식받기라는 것은 어렵죠. 자, 췌장에는 그 속에 소화를 시키는 3대 소화 효소와 그 다음에 호르몬 성분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화기 장기이면서 호르몬과 소화 효소를 동시에 분비하는 유일무이한 장기예요. 사이즈는 겨우 15cm 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소화가 잘 되고 못 되고를 주로 관장하는 중요한 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췌장의 베타 세포라는 곳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먹는 영양소가 깨진 알갱이 포도당을 싹 감아가지고 세포 속에 스며들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피 속에 떠돌아다니는 포도당의 수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끼를 굶었거나 또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좀
더러 굶는 횟수가 많아질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내가 저혈당 쇼크에 빠져서 쓰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글루카곤이에요. 우리가 굶주렸을 때 일시적으로 혈당을 올려줘서 항상 80에서 110 사이라는 수평을 이루게 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하면서 서로 밀고 땡기는 밀당을 해요. 그 밀당을 뭐라고 하냐?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항상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80에서 110 사이가 되도록 수평을 이루도록 하는 작용을 합니다. 자, 요양보사 시험 수준에서는 기량작용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떠한 원리로 인해서 우리가 혈당을 유지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화 능력의 감소, 식욕 저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식사를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소량씩 자주 먹는 게 좋아요. 우리 췌장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일단은 굶는 거예요. 굶어도 췌장은 망가지고 또 많이 먹어도 췌장은 망가져요. 그러면 과식도 나쁘고 굶는 것도 나빠요. 그럼 과식과 굶는 거에 사이에 들어있는 게 뭐죠? 소식이에요. 소식. 자, 치아 손실 및 씹기 장애. 그렇죠. 이런 분들은 부드럽게 조리하고 크기를 작게 하는 음식이 좋다. 자, 그러면 감각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혀의 감각이 떨어져서 맛을 잘 모르고 맛있는 냄새를 맡지 못해요. 후각. 자, 후각은 우리가 신경 중에서 후각신경은 1번 신경이에요. 그래서 매우 예민하죠. 그리고 감각이 떨어질 때 후각세포가 빨리 망가집니다. 다른 감각에 비해서.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후각세포가 망가졌을 때 치매가 더 빨리 찾아온다는 논문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코 안에 있는 후각세포를 이제 살짝 이제 하나 떼어가지고 그 세포의 노화 정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후각세포가 노화가 많이 진행되면 이분은 치매가 빨리 올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해서 치매, 도파민 제제, 치매를 치매약을 미리 이렇게 먹는 처방을 내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이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 그러면은 치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또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이 청각이 잘 들리지 않으면 이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시거든요. 그래서 또 치매가 빨리 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미각과 후각의 기능이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설탕 많이, 소금 많이를 가까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이 식욕이 떨어질 때는 약간의 향신료를 사용해도 좋다? 이런 게 또 정답이죠. 그리고 침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국물이 있는 음식이 좋다. 자, 장운동이 떨어지죠. 장운동이 떨어지면서 장의 꿈틀꿈틀 운동이 떨어지니까 대장에 변이 지나치게 꽉 차게 되는 변비가 잘 생기죠. 그리고 일단은 변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장 운동도 떨어지지만 치아가 부실해져요. 그러니까 풀떼기 음식을 가까이 먹기가 어려워요. 풀떼기 음식 식이섬유는 손이 많이 가죠. 씻어야죠. 데쳐야죠. 또는 삶아야죠. 이런 과정을 어르신이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이 젊은 날에 잘 드셨던 풀떼기를 잘 못 드시게 되면서 또 섬유질이 부족하니까 또 변비가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풀떼기 많이 먹고 통잡곡, 야채, 채소 많이 먹는 거 우리 알아요. 하지만 많이 먹기가 힘들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장운동이 떨어진 환자는 풀떼기 음식, 통잡곡, 채소를 섭취하라고 한다. 이런 게 또 정답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노인의 망령은 고기로 다스린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의 주 물질은 단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서 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60조의 세포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라는 주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요. 원료를 넣어줘야 근육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피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노인들은 자리를 보존하게 되면 욕창이 잘 생겨요. 욕창이 생겼을 때 단백질이 들어가야 새살이 돋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노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3번에 그렇죠.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피해라. 이 단순당은 설탕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말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피한다. 이런 말은 정답이에요. 자, 나이가 들수록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풀떼기는 권장한다. 이러면 정답이다. 자, 그런데 당뇨병 환자 평소에는 단순당,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하고 저혈당 쇼크에 빠졌을 때는 먹도록 한다. 그러면 혈당 수치가 적은 것을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이 저혈당 쇼크가 왔을 때 여보세요? 여보세요? 흔들었어요? 흔들었는데 네. 혹시 당뇨 환자세요? 네. 그런데 혹시 식사를 굶으셨나요? 네, 그랬죠. 그럼 이분이 의식이 있어요. 자, 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 삼키고 스스로 뱉고 하는 능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으면 설탕물을 먹이고 아무리 흔들어도 의식이 없다? 그러면 병원에 데리고 간다가 정답이에요. 의식이 없는 환자를 강제로 입을 벌려서 설탕물을 먹이려고 한다던가 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해서 옆 동네 기도로 들어가면 운이 좋으면 흡인성 폐렴, 운이 나쁘면 기도 질식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그리고 이제 비타민은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비타민은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어요. 자, 수용성은 물 숫자예요.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진 비타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비타민 B와 비타민 C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B와 C는 섞어서 복합체를 만든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비콤C 같은 거는 B와 C를 섞은 건데 같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섞어도 괜찮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용성 비타민은 대표적인 게 A, D, E, K가 있어요. 그래서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생기고요. D가 부족하면 구루병, 곱추라고 들어보셨죠? 뼈가 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질이 빠지는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E는 우리가 토코페롤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빈혈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화가 촉진되기도 하죠. 이 K는 콩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혈소판을 많이 만들게 촉매하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K를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들, 출혈이 심한 환자들이 실려오면 이 비타-K 지혈제로 쓰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엉덩이 근육에다가 비타-K 주사를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의 그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지용이라는 건 지방에 용해되는 성질을 가진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기름기 성분이 있을 때 잘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급 기름, 이런 지방은 좀 먹어도 괜찮다. 지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단점이 우리 몸에서 흡수가 좀 잘 안 되는 비타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중에서 적어도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정형외과나 또는 내과, 가정의학과 가셔서 이 D3 주사를 맞으시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D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뼈 튼튼 비타민이기도 하지만 면역력이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이 D가 충만하면 저녁에 깊은 잠을 자는데 촉매제가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불면증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우울증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해를 못 보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건물 안에서 갇혀 지내는 시간이 많죠. 그래서 비타민 D가 대체로 부족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 주사를 맞거나 D를 먹는 거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에 5가지 컬러를 지닌 야채를 골고루 먹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5가지 컬러 야채 좋다. 눈으로 보기에도 예쁘죠.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컬러는 김치를 많이 먹기 때문에 녹색이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비타민 A를 따로 먹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수분은 많이 마셔서 그렇죠. 탈수를 방지하도록 한다. 입술이 말랐다는 것은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이 말랐을 때 그때 수분 섭취를 잘 하시도록 해야 된다.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전신을 도는 촉매제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몸무게의 반절이 액체로 되어 있죠. 그 액체가 다 어디서 오겠어요? 물을 통해서 오죠. 물을 많이 먹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망가지는 장기는 키드니, 신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24시간 동안에 버려지는 소변이 최소 1300cc는 되거든요. 많게는 1500cc까지. 그래서 버려진 만큼 채워줘야 돼요. 버려진 만큼 채워주지 않으면 곳곳에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물은 많이 마셔도 무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